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수능이 3일 정도 남았다면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국어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이 사실은 이제 6월 평가원쯤만 지나도 벌써 모의고사만 집중하는 친구가 있고, 9월 모의고사 평가가 끝나면은 대부분 실전, 흔히 말해서 모의고사에 집중을 합니다. 효과 있을까요? 효과 미미합니다. 여러분, 특히 뭐냐면은 극상위권의 학생들은 이제 약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모의고사 연습해서 점수 많이 올랐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면 효과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모의고사 많이 푼다고 해서 시간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시키지? 단축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모의고사 문제만 풀었다면 시간이 단축이 별로 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도 사용해보고 저런 방법도 사용해보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 단축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한 3일 정도 남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또 모의고사 풀고 있나요? 아무 소용없어요. 3달간, 6개월간 모의고사 풀어도 변하지 않는 성적이 3일간 힘들게 푼다고 성적이 늘까요?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할 것이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기 실력에 따라 이제 사실은 달라집니다. 먼저 중하위권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하위권은 일치불일치만 하세요. 일치불일치. 여러분의 수능에 70% 내지 80%가 일치불일치만 잘해도 다 풀 수가 있어요. 일치불일치를 못하면 첫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지와 관련된 내용이 지문에 어느 곳에 있는지 모릅니다. 보기와 관련된 내용이 지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끝도 없이 읽다가 시간은 가고 문제 다 못 풀고 결국은 찍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버리고 일치불일치 문제만 연습해서 맞춰도 2등급 특거리 가까이 할 수 있어요. 3등급은 확실하고 재수 좋으면 2등급 특거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읽고 일치불일치 연습만 며칠간 열심히 하세요. 한 등급 쉽게 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중하위권이 아닌 친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은 만약에 상위권이라면 문학작품 정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EBS입니다. EBS에 나오는 문학작품 정리를 하세요. 물론 6월 모평에 나왔거나 9월 모평에 나온 것은 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EBS는 수능 교과서예요. 70%가 거의 직접 연계가 됩니다. 물론 다 나오는 건 아니니까 직간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죠. 70%가 직간접 연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법, 작문, 문법이나 비문학보다는 문학은 거의 직접 연계화됩니다. 왜냐고요? 시나 소설 이런 작품을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꿔진다 하더라도 문학의 일부분은 EBS 교과서에서 나오고 일부분은 EBS 교과서 바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과서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EBS는 교과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누가 지금 고3에 교과서를 보겠습니까?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공부했던 고등학교 1, 2, 3은 EBS 책보다는 수능과 상관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만약에 교과서가 5 내지 10%밖에 안 된다면은 수능에 EBS 문학 작품은
70%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여러분이 특히 약하다고 생각되는 문학 작품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제 정리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EBS 그 특강하고 완성의 작품 보면 생각보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문학만 딱 떼서 보면 생각보다 몇 개 되지 않고, 특히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만약에 나는 고전문학이 약하다, 고전소설이 약하다면 그 부분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나는 시만 보면은 힘들어 하면은 시 내용 정리한 거, 내용 정리 같은 거 해놓은 것을 이렇게 간편하게 부담 없이 읽으세요. 여러 번.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들어가면 여러분 시험이 그게 딱 나왔을 때 50%는 50% 쉬워지죠. 예. 그래서 경험상 여러분 내용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작품을 접근하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작품 읽을 때 늘 뭐냐면 해설 쓰나 그 여러분 EBS 뒤에 보면 해설이 있잖아요. 그 해설을 간단하게 읽으세요. 왜냐면은 학생들은 작품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위권조차도.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해제, 특히 해제 부분 이런데 내용 정리를 한 것을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예. 그것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 알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극상위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극상위권, 여기서 극상위권이라고 말하면 1% 내지 한 2% 안의 친구를 말합니다. 예, 뭐 1%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문학 개념 정리를 하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경제 지문이 약해. 그러면 EBS에 나오는 경제 지문만 하세요. 예. 그 다음에 경제 지문에 나오는 핵심 개념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세요. 핵심 개념만 정리하면은 훨씬 편합니다. 자, 극상위권은 아마 15분에서 한 30분은 남을 거예요, 시간이. 예. 그 다음에 평상시에 만점을 맞든지 한 개 틀리든가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재수가 되게 없을 때 2개쯤 틀리는 그런 친구가 극상위권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은 95점에서 100점을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은 확실히 뭘 해야 된다? 비문학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극상위권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실제로 뭡니까? 비문학입니다. 흔히 말하는 독서죠, 독서. 예, 그래서 비문학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수능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수능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수능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서 재수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재수에도 국어 성적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왜 오르지 않을까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재수를 하게 되면 명심하세요. 기초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에 충실하지 말고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기초는 뭐냐? 독해입니다. 예. 제 강의에 독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다음에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